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간판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 수가 100만 8,282명을 기록했습니다. 199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체감이 되십니까? 매일 2,763명이 사업을 접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10분 동안에도 약 G10명의 사장님이 폐업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르겠지라고 말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은 중요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그 노력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구조적으로 몰락하는 5가지 업종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업종은 PC방입니다. 한때 전국 방방곡곡, 골목마다 있던 PC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2018년 8월 전국에 9,459곳이었던 PC방이 2025년 7월 기준 6,990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년 만에 3,000개 가까운 PC방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영업을 중단한 곳까지 포함하면 실제 운영 중인 PC방은 6,500개 이하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거 PC방은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 위한 필수 공간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로는 최신 게임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용 컴퓨터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무엇보다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침대에서,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깁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바뀐 라이프 스타일까지 더해졌습니다. 혼자 놀고 혼자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여러 명이 모여 게임을 하던 PC방 문화 자체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PC방 폐업률은 15,070%로 커피숍 13.3%, 노래방 4.6%보다 훨씬 높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사양 컴퓨터를 갖춰놓는다고 손님이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동네 세탁소입니다. 전국의 세탁소 수는 2017년 약 27,000개에서 2023년 약 20,000개로 급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탁소 폐업률은 2020년 286%에서 2022년 443%로 1.5배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폐업률 433%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새로 문을 여는 세탁소 100곳이 있다면 같은 기간 433곳이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신규 창업자보다 폐업자가 4배 이상 많은 구조입니다. 왜 동네 세탁소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첫째, 가정용 세탁기의 성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드럼 세탁기, 건조기, 스팀 기능까지 갖춘 가전제품이 보급되면서 굳이 세탁소에 맡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둘째, 패스트 패션의 확산입니다. 옷값이 저렴해지면서 사람들은 옷을 관리하기보다 그냥 새로 삽니다. 3만 원짜리 옷을 세탁비 1만 원 들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셋째, 코인 세탁소와 세탁 플랫폼의 등장입니다. 무인 빨래방은 저렴한 가격으로 대용량 세탁을 가능하게 했고 런드리고 같은 세탁 앱은 픽업과 배달 서비스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전통적인 동네 세탁소가 끼어들 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서점입니다. 독립서점 서비스 기업 동네 서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단 2곳이던 지역 서점 휴폐업 누적수가 2024년 281곳으로 급증했습니다. 8년 만에 47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새로 문을 여는 독립서점도 2019년 135곳에서 2024년 42곳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국에는 동네 책방이 단 하나도 없는 지역이 6곳이나 있고 서점이 한 곳뿐인 지역도 수두룩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온라인 서점의 가격 경쟁을 동네 서점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같은 책을 10%에서 20%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누가 동네 서점에서 정가를 주고 사겠습니까? 여기에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확산,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대체되는 여가 시간까지 더해지면서 책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충장로에서 30년 넘게 서점을 운영한 사장님의 말씀이 귀에 맴돕니다. 밀린 임대료 좀 봐달라고 건물주에게 사정해도 결국 그 자리에 카페가 들어옵니다. 네 번째는 DVD방과 비디오물 감상실입니다. 이 업종은 사실상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주 지역 전체에 남아있는 비디오 물감 상실업 등록 업소가 단 6곳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업소의 가장 최근 허가일이 2003년 9월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신규 창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뜻입니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광주에서만 98개 업소가 폐업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이용자 수가 월 1,004만 명입니다. 쿠팡 플레이 748만 명, 티빙 705만 명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4명 중 1명은 매달 한 번 이상 OTT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월 1만 원 남짓한 구독료로 수만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는데 누가 좁은 DVD방에 가겠습니까? 황금동에서 DVD방을 운영 중인 62세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장로에 경쟁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사실상 독점인데도 매출이 예전의 20%밖에 안 됩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시설 철거 비용만 3천만 원이 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학원과 사교육 업종입니다. 30년간 승승장구하던 사교육 시장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가 결정탑니다. 저출산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학원가를 덮치고 있습니다. 일반 종합학원은 수강생이 줄어 존폐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플랫폼의 등장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학원에 가지 않아도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대치동 같은 명문 학원가는 여전히 호황입니다.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영세한 동네 학원은 문을 닫습니다. 결국 학원 산업도 승자독식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 업종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기술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PC방이 무너진 건 모바일 게임 때문이고 세탁소가 무너진 건 가전제품 발전 때문이고 서점이 무너진 건 온라인 플랫폼 때문입니다. 기술은 인간의 습관을 바꾸고 바뀐 습관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대체제가 없는 가치를 제공하십시오. 영화관이 OTT 시대에도 살아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형 스크린과 음향이라는 경험 가치 때문입니다. 반면 DVD방은 차별화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가치가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그 사업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셋째, 인구 구조를 읽으십시오. 학원이 무너지는 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령화 관련 산업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인구 변화의 방향에 올라타야 합니다. 장담컨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100만 명의 폐업자 중 상당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이 40%입니다. 10명 중 6명은 5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6명 모두 처음엔 자신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방향에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30년 전에 통하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성공했던 업종이 여러분 세대에서는 몰락하는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이 영상을 보고 에이, 겁주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유행이 지난 업종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편하겠죠. 주변에 많으니까,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100만 폐업자 대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기술의 흐름과 인구 구조를 공부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 길은 힘듭니다.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5년 후,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 이 영상을 본 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관심 있는 업종의 최근 5년간 창업수와 폐업수를 검색해 보십시오. 그 숫자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